to see her. 그녀를 보기 위해서도 되고 보면도 되잖아요. 일단 시작이니까. You will like her. 너 이거 해봐. 이거 해석해봐. 분명히 will 붙었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시작! 보면. 그녀를 보면 너는 그녀를 좋아하다고 이게 할 것이다니까. 좋아할 것이다. 이래 해석하면 되지. 쉽다니까 우드 들어가도 똑같이 해석해. 자, 오늘도 팩폭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투부정사는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몰라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문법사항이죠. 왜 중요하냐? 워낙에 용법이 많아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관형적 용법 등등 무지하게 쓰이는 데가 많습니다. 공부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중에서 특히 부사적 용법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이렇게 목적, 결과, 감정의 원인, 이유 판단의 근거, 조건, 형용사, 부사 수식 등등 여러 가지 세부적인 용법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들 중 가장 많이 쓰이는 용법이 바로 첫 번째인 목적입니다. 한국어로 보통 뭐뭐 하기 위하여로 해석되죠. 자, 이 목적 용법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거의 80-90%를 차지해요. 나머지 10% 정도를 결과, 감정의 원인, 이유 판단의 근거, 조건, 형용사, 부사 수식 등이 차지하는 건데 이 중에서 조건은 여러분이 독해를 하거나 회화를 할 때 거의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10년 전쯤 제가 영어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위와 같이 쭉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댓글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조건은 분사구문의 조건과 무슨 차이인가요? 둘 다 똑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올리시더라고요. 자, 영어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분사구문은 때, 이유, 양보, 조건, 부대 상황의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꾼 것입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조건 역시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저 강사가 말한 문장을 예로 들자면 If you see her, you will like her. 이 문장을 분사구문을 활용한 seeing her, you will like her. 그리고 투부정사를 활용한 to see her, you will like her. 이렇게 둘 다 바꿀 수 있느냐? 의미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냐였습니다. 부끄럽지만 10년 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분사구문이나 투부정사나 둘 다 조건의 의미로 쓸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두 표현의 의미상 차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거든요. 그래서 대충 얼버무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독해하면서 조건으로 해석되는 분사구문은 간혹 맞지만 조건으로 해석되는 투부정사는 거의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서점이랑 도서관에 가서 국내에 있는 거의 모든 문법책들을 다 뒤져봤어요. 심지어 영문법 원서들에 있는 투부정사 항목을 다 뒤져도 만족할 만한 답변을 찾지 못했어요. 영어학습 사이트에 영어 원어민들한테 질문을 올려도 딱히 확실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서점에서 마이클 소한 교수가 집필한 Practical English Usage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 내용이 좋아서 구입해서 읽다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해당 항목을 읽어보면 소리나 외양 등이 주는 인상이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때 to see, to hear 등의 부정사 형태를 쓴다. 이 부정사 구문 뒤에는 대체로 you'd think 등의 어구가 뒤따른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문처럼 두 사람을 보면 결혼한 사이인 줄 알 거야. 그런데 둘은 겨우 어제 만났을 뿐이야.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가 다른 상황에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조건을 쓴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조건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책의 예문들을 보니까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봤지 하고 한참 생각해 보니까 성문 기본 영어에서 이와 비슷한 예문을 본 기억이 났습니다. To hear him speak English, one would take him for an American. 자, 그가 영어로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가 미국인이라고 착각할 것이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내용의 예문이죠. 성문 기본 영어가 한국 영어 교육을 꽤 오랫동안 지배해 왔는데 사실 이 책이 굉장히 불친절한 책이에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조건이 있다는 설명만 있고
예문 하나 떨렁 던져 놓으니까 그냥 아무 조건절이나 투부정사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조건절을 투부정사로 바꾸려면 이렇게 까다로운 그야말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아무 조건문이나 다 투부정사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와 비슷한 시기에 이 영어 강사의 강의를 보게 되었는데 To see her, you will like her 이 문장을 딱 보는 순간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이 문장 역시 챗 GPT에 한번 입력해보고 영어 원어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는 문장인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To hear him speak English, one would take him for an American 이 문장도 한번 챗 GPT에 물어보세요.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라고 할 겁니다. 철저하게 잘못된 거예요. 일본 아이들한테 배워서 그래. 일본 애들한테.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 식민지 시대에 영어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 그 식민지인들이 똑똑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엉터리로 가르치고 자기 자신들도 또 엉터리가 되고 그거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고요. 이 영어 강사는 습관적으로 일본식 영어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비난을 퍼부는데 그게 바로 이 성문 기본 영어에 대한 비난이에요. 성문 기본 영어는 일본 영문법 교재를 거의 베끼듯이 가져온 교재라고 알려져 있죠. 이 영어 강사의 모순이 뭐냐 하면은 일본식 영어를 그렇게 저주하고 비난을 퍼부으면서 일본식 영어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아니, 오히려 일본식 영어보다 못하죠. 성문 기본 영어가 설명은 불친절할지언정 주요 예문들이 문법적으로 틀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이미 여러 예들을 들었지만 이 강사가 설명하는 예문들 중에 문법적으로 틀린 예문들이 너무 많아요.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동영상 세부 정보에 이전 동영상에 대한 링크를 첨부할 테니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사의 강의는 유튜브에 이 강사가 풀어놓은 공개 강의만 한 10개 정도 시청한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자신 있다고 생각해서 강의들을 풀어놓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 있게 풀어놓은 강의에 이렇게 문법적 오류가 많다면 본 강의에서는 얼마나 오류가 많겠어요? 우리 한국인들 중 일본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저도 일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일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특히 일봉된 사람들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일본에 대한 악감정은 악감정이고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일본인들이 한국인들 영어 공부 못하게 하려고 영문법을 만들고 가르쳤다는 저 궤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에게 목적어와 을렐 목적어 자리가 바뀔 때가 있다고요. 자, 이 강사가 지금 간접 목적어라고 하지 않고 애계 목적어라고 하고 있죠. 간접 목적어라는 말은 일본인이 만든 나쁜 문법 용어이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가 아니라 애계 목적어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간접 목적어라는 말을 일본인이 만든 걸까요? It was Ryan wanted Michael, the subject, to explain the computer system, the object, Thank you. to whomever, meaning us, the indirect object, which is the correct usage of the word. 자, 미드 오피스에서 인다이렉트 오브젝트라고 말하는 거 들으셨죠? 인다이렉트 오브젝트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딱 간접 목적어예요. 저 강사의 말에 따르면 저 인다이렉트 오브젝트라는 문법 용어를 일본인이 만들고 그걸 미국인이나 영국인 같은 영어 원어민들에게 가르치고 배워서 인다이렉트 오브젝트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에요? 명사 뒤에 to 있으면 투동사 할, 투동사 하는 명사거든. 투동사 할, 투동사 하는 명사라고요. In fact, that's when I started to really miss you. You know you just split an infinitive. Did I? It is naughty to put an adverb between the word to and the verb stem. 미드 빅뱅 이론에서 쉘든이 말하는 분리부정사라는 게 뭐냐 하면 투부정사에서 전치사 to와 동사 원형 사이에 부사가 들어가서 이 둘을 분리시키는 걸 의미해요. 지금 에이미가 한 말에서 to와 miss 사이에 really가 들어가 있죠. 챗GPT의 분리부정사 split infinitive가 뭐냐고 물어보면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근데 이 분리부정사가 지금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문법이에요. 문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지금도 분리부정사를 쓰면 안 된다라고 하고 분리부정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어쨌거나 저 영어 강사는 투부정사라는 말이 어렵고 일본인이 만든 문법 용어이기 때문에 투 동사라고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인피니티브라는 말은 일본인이 만든 게 아니라 영어 원어민들이 동사와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문법 용어예요. 인피니티브를 일본인들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부정사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죠.
왜 인피니티브를 부정사라고 번역해 놓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영어의 인피니트가 무한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정사의 부정은 무언가를 부정하거나 부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부정사는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부사적용법, 관용적용법 등등 의미가 많고 역할이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무한하다는 의미에서 부정사라고 번역을 한 게 아닐까 해요. 저라면 아마 무한사라고 했을 것 같은데 부정사라는 이름도 나쁘지 않고 경로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자 문화권에서 인피니티브를 부정사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 강사는 이렇게 일본인이 만든 문법 용어에 대해서 막 비난을 퍼부으면서 정작 자신이 이상한 문법 용어를 만듭니다. 왜 분사가 어려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말 자체가 어려워요. 분자가 나눌 분자고 사자가 글자 사자거든. 그럼 뭘 나눈 거야? 그거부터가 어려워요. 말 자체가. 그래서 나는 이 분사란 말을 내 그 어법책에 보면요, 동형사가 차라리 한자를 쓰고 싶으면 이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사적 성격하고 형용사적 성격을 가진 글자가 분사예요. 이 분사란 말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분사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사란 말을 쓰지 않고 동형사란 말을 써요. 동형사. 이게 훨씬 더 나아요. 왜 동형사란 말을 썼나 하면 이거는 동사거든요. 이거는 형용사야. 그러면 동사적 성격과 형용사적 성격을 같이 가진 글자가 동형사예요. 그러면 이 강사는 분사를 동형사라고 불러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이 강사가 영문법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론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게 맞아요. 일단 동형사가 아니라 동형용사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하지만 분사가 형용사구로만 사용되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분사구문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분사구문은 동사를 부사구로 바꾼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 또는 부사로 바꾼 거예요. 그렇다면 동형용사가 아니라 동형용부사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considering이나 according to와 같은 표현들은 분사에서 또 파생돼서 전치사 또는 접속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분사는 전치사와 접속사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형용부사가 아니라 동형용부전치 접속사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분사를 동형사로 바꿔 부르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발생시킵니다. 분사를 영어로는 participle이라고 합니다. part는 영어에서 분리되다, 갈라지다, 떨어지다 이런 의미가 있죠. 이렇게 의미들이 분화되고 갈라지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participle을 분사로 번역해 놓은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participle을 분사라고 번역한 것은 딱히 잘못된 번역이 아니에요. 목적어, 목적보 그런 말 그만 좀 쓰라고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동사는 불완전 타동사, 목적보어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 이런 개소리 하면 안 된다 그랬죠? PP는 수동 완료. 틀린 건 아니라요. 틀린 건 아니지만 말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냥 ing 하는 명사, PP 된진 받은 명사 이렇게 하면 끝난다고요. 만약 문법 용어가 그렇게 나쁜 것이고 절대 입에 올리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한다면 아예 문법 용어를 하나도 쓰지 말고 영문법 강의를 하던가, 자기가 욕하고 싶을 때는 막 일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뭐 입에 올리지도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막 비난하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는 슬그머니 욕하던 문법 용어 끌어다가 영법 설명하고 기존의 문법 용어보다 딱히 나을 것도 없는 이상한 문법 용어를 자기가 마음대로 막 만들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강사가 말하는 한국인들이 영어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영문법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그냥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자신의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정당화하는 엉터리 주장에 불과합니다. 명사 뒤에 투동사 할 명사. 다른 어떤 어법적 용어도 머리에 떠올리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서 문법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듯이 영어도 문법 생각하면서 해석하고 문법 생각하면서 말하면 안 돼요. 생각도 안 나고 말도 안 튀어나오고. 또한 이 강사는 우리가 한국어로 말할 때 문법 따져가면서 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첫째로 한국어와 영어는 달라요.
한국어는 문법이나 구조보다 말이 통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언어이고 영어는 말이 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법과 구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어예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때 한국어는 주어가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a son or daughter 이렇게 형적하기 쉬운데 영어로는 is it a boy or a girl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Are you sure? Positive. Is it a boy or a girl? Tell me, Doctor, in your opinion, is it a boy or a girl? I'm afraid, madam, it is neither. It is a phantom only. Oh my god, I can't believe I didn't even ask. Is it a boy or a girl? 그래서 대명사 it은 지시대명사가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대명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인칭 주어 it의 개념이 생겨난 거예요. 사람도 그 무엇도 가리키지는 않지만 영어는 주어 동사로 이어지는 문법 구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라고 물어볼 때 한국인들은 그냥 금요일 이렇게 대답해도 되지만 영어는 It's Friday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명사 it은 아무것도 가리키는 게 없다고 해서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It's Friday. Thank God it's Friday, right? It's Friday afternoon. It's Friday. It's Friday to you. It's Friday. 아무것도 가리키는 게 없어도 영어 원어민들은 주어 동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Friday라고 하지 않고 It's Friday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영어 사용자들은 주어 동사의 문법적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 이전 동영상 대명사 it의 비밀에 정말 자세히 설명했으니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 세부 정보에 링크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앞에서 몇몇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했지만 영어 원어민들은 굉장히 문법을 따져가면서 말합니다. To your clients, to whomever. Oh, okay. What? It's whoever, not whomever. No, it's whomever. No, whomever is never actually right. Well, sometimes it's right. No, actually, whomever is the formal version of the word. Obviously, it's a real word, but I don't know when to use it correctly. Not a native speaker. It's whom when it's the object of the sentence and who when it's the subject. That sounds right. Well, it sounds right, but is it? How did Ryan use it as an object? As an object. It was, Ryan wanted Michael, the subject, to explain the computer system, the object. Thank you. To whomever, meaning us, the indirect object, which is the correct usage of the word. 다른 예들도 한번 더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Clearly I'm interrupting. I feel badly. What are you drinking? Bad. Bad. Sorry, You feel bad. bad. Badly is an adverb, so to say you feel badly would be saying that the mechanism which allows you to feel is broken. Go. Sleep badly. Any questions, hesitate to call. Bad. Excuse me? Sleep bad. Because otherwise it makes it seem like the mechanism that allows you to sleep. What? Fuckhead? Badly's an adverb. Who taught you grammar? Get out. Vanish. Hey, I think it'd be much more better if you put your hands up. Much more better? Drop the gun and take a grammar course, you idiot. Who the fuck are you? But I can't guarantee that you won't not regret it. That's a double negative. You're a double negative. I don't go to Chinatown. I don't drive Wacos, and I ain't afraid of no ghosts. Wait! Wait! That's a double negative! That means you are afraid of ghosts! Richard Feynman was a famous physicist. Leonard, it's 3 o'clock in the morning. I don't care if Richard Feynman was a purple leprechaun who lived in my butt! Penny meant if he were a purple leprechaun. Penny forgot to use the subjunctive. 예를 들자면 끝도 없습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Keeping in the refrigerator, the yogurt tastes better. 자, 냉장고 안에 보관하면 요거트는 맛이 더 좋아져요. 이렇게 해석되죠. 한국어로 너무 자연스럽게 해석되기 때문에 맞는 문장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왜 틀린 문장인지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분사구문에 대해서 기본 지식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문장의 분사구문인 keeping의 의미상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인 the 요거트예요. 그러니까 요거트가 보관하다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요거트가 도대체 뭘 보관해? 요거트가 보관하는 게 아니라 보관되는 거죠. 그래서 keeping을 과거 분사인 kept로 바꿔야 합니다. 원래 부사절이었을 때 if the yogurt is kept in the refrigerator였는데 접속사 if를 생략하고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더 요거트로 갔기 때문에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하고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가 현재 시제로 같을 경우 종속절의 동사 is를 현재 분사 being으로 바꿔주는데 being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 분사 kept만 남게 되는 과거 분사구문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역시 여러분들 챗GPT에 한번 두 문장을 입력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거 분사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냉장고 안에 보관되면 요거트는 맛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데 한국어로는 냉장고 안에 보관되면보다 냉장고 안에 보관하면이 더 자연스럽게 들리죠.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캡트보다 키핑이 더 자연스럽게 들리고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영어가 어려운 거예요. 대충 의미만 통하면 되는 한국어와 문법을 따박따박 지켜야 하는 영어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여기서 캡트가 아니라 키핑을 쓰는 걸 dangling participle, 현수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 영어 원어민들이 가장 엄격하게 따지는 문법들 중 하나예요. 어떤 사람이 현수 분사 구문을 쓴다? 그럼 그 사람의 교육 수준을 대단히 낮게 평가해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교수님한테 리포트나 논문 제출할 때 현수 분사 구문이 있으면 바로 빠꾸 먹거든요. He told me once he was an Oxford man. However, I don't believe it. Why not? I don't know. I just don't believe he went. I was brought up in America but educated at Oxford because all my ancestors have been educated there for many years. You see, it's a family tradition. The way he spoke. No wonder people thought he was lying. 자, 소설 위대한 개츠비를 읽어보면 주인공 개츠비는 항상 자신이 옥스포드 대학을 나왔다고 주장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죠. 그가 말할 때 쓰는 어휘나 문법을 보면 그가 옥스포드 대학을 나왔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 영어 강사는 영어권 사회에서 문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영어 원어민들이 얼마나 문법을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글로 쓰고 말하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의 영어 교육 정책을 만들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한국 영어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제가 조만간에 왜 문법 용어를 알아야 하는가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영어 선생님들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문법 용어가 중요하고 이걸 꼭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일 거예요. 조만간에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강사는 성문 기본 영어와 일본식 영어에 대해서 온갖 비난을 쏟아부으면서 일본식 영어에서 한치도 발전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일본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대단하게 생각하지도 않지만 일본 애들이 그래도 영문법을 꽤 잘 정리해 놨어요. 이 영어 강사 같은 사람이 동형사니, 애계 목적어니, 투동사니 이런 이상한 문법 용어로 정리했으면 한국 영어 교육은 정말 아작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강사의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의 조건 설명을 들어보면 이 강사가 얼마나 독해를 안 해봤는지 알 수 있어요. 자기도 투부정사 설명할 때마다 저 예문을 들어서 조건을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번쯤 생각해 봐야죠. 왜 아무리 독해를 해도 투부정사의 조건의 의미가 잘 쓰이지 않는지, 독해를 많이 안 해보니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는 거예요. 자, 원래 뒤에 내용이 더 있는데 동영상을 제작하다 보니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30분을 초과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내용은 따로 제작해서 다음 주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및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저스트 잉글리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